일단 뭐 이런 겁니다. 대략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한번 이제 알겠지. 그러면 조금 이제 개념 설명을 제가 해줄게요. 개념 설명. 원래 여러분 스프링의 이제 기본 MVC 방식은 디스패처 서블릿이라는 거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프론트 컨트롤러 패턴을 사용해서 이 디스패처 서블릿으로 들어와서 매핑 어댑터 통해서 컨트롤러로 붙인다 그랬죠? 그 다음 컨트롤러에서 원래 이제 리턴하는 이 경로가 사실은 DP 서블릿이라는 데로 이제 반환이 되고, 여기에서 리다이렉트 이용해 가지고 또는 포워드 이용해서 지정된 화면을 보여주는 방식이었어요, 원래는. 근데 REST API는 이렇게 디스패처 서블릿의 일반적인 방식으로 여러분 동작을 하는 게 아니라 디스패처 서블릿에서 밑에를 좀 봅시다. 여기 잠깐 위에 한번 보고 가죠. 요 그림은 저도 이제 인터넷에서 이제 가져온 그림입니다. 원래 이제 이 리퀘스트 매핑 또는 핸들러 컨트롤러 여기를 이제 거쳐 다닐 때 우리 파라미터 같은 것들을 우리가 이런 방식을 이제 사용해서 파라미터 값을 이제 붙여서 사용을 했죠. 서블릿 리퀘스트 객체를 사용할 수도 있고, 리퀘스트 파람, 모델 어트리뷰트 이런 애들을 이용해 가지고 필요한 아규먼트를 컨트롤러에 부착을 시켜 가지고 메서드 매개 변수로 갖다가 꽂아 넣었었잖아요. 그 다음 이제 반환되는 값을 다시 이제 디스패처 서블릿으로 돌려주는 유형으로 사용을 했었는데, 자, 레스트 컨트롤러는 약간 조금 여러분 추가적인 다른 방식으로 우리 동작을 하게 될 거라는 뜻이에요. 이 REST API에는 이제 주요 핵심적인 어노테이션이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가 리퀘스트 바디라는 어노테이션이고, 두 번째가 리스폰스 바디라는 어노테이션이에요. 자, 먼저 리스폰스 바디부터 제가 설명을 좀 해볼게요. 리스폰스 바디. 자, 리스폰스 바디는 자, 컨트롤러 플러스 리스폰스 바디, 자, 이 두 개를 따로따로 여러분 작성을 하면 이게 합쳐서 뭐가 되는 거냐면 레스트 컨트롤러가 되는 거야. 일반 컨트롤러에 리스폰스 바디를 합쳐준다. 그러면 레스트 컨트롤러라는 게 탄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리스폰스 바디라는 게 여러분 이제 의미가 뭐냐? 원래는 이 컨트롤러에서 리턴하는 데이터를 디스패처 서블릿이 다시 가져가서 잘 포장한 다음에 경로로 이동한다, 이런 방식이었는데요. 얘를 붙여주게 되면 요청이 온 곳으로 응답한다 라는 의미가 돼. 요청, 리퀘스트가 온 곳으로 다시 응답한다. 그러니까 자, 지금은 제가 요 브라우저에서 요청 보냈죠? 그러면 다시 어디로 응답한다요? 이 요청 온 곳으로 응답한다 이거야. 이게 뭐야? 리스폰스 바디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 REST 컨트롤러를 이렇게 쓸 수 있어. 고쳐가지고 그냥 일반 컨트롤러로 쓰고, 야, 이 메서드는 내가 뚜껑 위에다가 리스폰스 바디라는 걸 이렇게 붙여가지고 활용을 할 수도 있어요. 일반 컨트롤러에서는. 자, 일반 컨트롤러야 이거는, 그치? 여기에 뚜껑 위에다가 요것만 딱 붙여주면 의미가 뭐라고? 요청 온 것으로 응답함. 그래서 완전히 개념이 바뀌게 되는 거야.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또 한 가지의 의미. 우리가 이제 이 서버에서, 이 레스트 서버에서 응답하는 데이터는 자바 오브젝트죠. 자바 오브젝트를 응답을 할 거야. 뭐 객체나 맵 타입에, 또는 이런 스트링 같은 것들 될 수도 있고, 지금은 스트링이지만 나중에는 이제 자바 오브젝트를 리턴할 거 아니야. 그럼 클라이언트 같은 곳에서는 자바 오브젝트를 꼭 쓰는 게 아니라 어떤 데는 파이썬 같은 녀석을 쓸 수도 있고, 어떤 데는 자바스크립트 같은 녀석을 쓸 수도 있고, 그렇단 말이죠. 파이썬 서버에서 호출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자바스크립트 서버에서 호출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 의미를 더 갖는데, 기본으로 자바의 오브젝트를 제이슨 형식으로 자동 변환을 해주기도 합니다. 자동 변환을 해요. 좀 이따 우리가 한번 이제 구경해보면 알 거야. 이 정말 대단한 기능입니다. 이걸 딱 붙여주면 중간에 이 리턴 값에 붙어있는 리스폰스 바디를 확인하고, 여기에서 이제 리턴된 자바 오브젝트 값들을 자동으로 제이슨 유형의 데이터로 변환을 딱딱딱 해가지고 리턴을 해준다라는 뜻이에요. 요 리스폰스 바디가 들어있다면. 정말 사실 중요한 녀석이지. 그래서 따로 이렇게 우리가 따로 떼내서 여러분 부착을 시켜도 되고, 아니면 그냥 한 번에 어떻게? 한 번에 이 컨트롤러를 이제 레스트 방식으로 쓰겠다. 레스트 컨트롤러라는 거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사용을 해줘도 되는 겁니다. 이 친구는 누구라고? 컨트롤러 플러스 리스폰스 바디가 내장되어 있는 거다. 자, 두 번째는 리퀘스트 바디라는 거야. 자, 리퀘스트 바디는 클라이언트에서 우리가 이제 요청의 데이터를 실어 넘겨봐야지 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요청 바디라는 거죠. 한국말로 요청 바디. 자, 이 요청 바디는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들어오는 우리 요청은 데이터가 우리 상대방이 나한테 데이터 보낼 때 제이슨 데이터를 줄 거거든. 야, 이 제이슨 데이터 내가 받아서 쓸 수 있어, 없어? 그냥 못 써. 제이슨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 자, 이 자바 오브젝트에는 아니야. 그냥 문자열이란 말이야. 못 써요. 자, 예전에는 우리 어떻게 했었냐면 이거 하나씩 다 뜯어야 돼요. 쌍따옴표 기준으로 하나씩 다 뜯어서 저기서 유의미한 데이터만 하나 추출한 다음에 아이디 이거다 라고 확인을 해야 되는데, 힘들죠? 리퀘스트 바디가 해줘요. 제이슨 데이터를 자바 오브젝트로 싹 변환해 가지고 자동 매핑 시켜요. 진짜 중요하네요. 다시 뭐라고? 리퀘스트 바디는 뭐 해주는 거라고? 이걸 그러니까 직접 해봤으면 이제 여러분 이해가 빨라요. 이제 만약에 JSP 같은 곳에서, JSP는 이런 기능 없거든요. 그럼 요청 갖다가 이제 집어넣지, 제이슨 형식으로. 자, 이거 너 그러면 내가 시켜보면 돼. 너 이거 바로 자바 오브젝트로 매핑해가지고 써봐. 못 써. 다 뜯어야 돼, 문자열. 이 넘어오는 요거 있죠? 쌍따옴표 기준으로 다 뜯어가지고 콜론 기준으로 또 분리한 다음에 XXX라는 값만 추출해야 돼요. 그러니까 문자열 다루기 못하면 이제 저 뭔 말이지? 멍하니 있는 거야. 한번 해봤으면 여러분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좀 빨리 넘어왔잖아요. 자, 요런 작업을 자동으로 해주는 게 뭐라고? 리퀘스트 바디라는 녀석이에요. 이거 하나만 딱 붙여주면은 제이슨 데이터를
자바 오브젝트로 싹 매핑해서 저장을 해줘요. 일단 알아둬요. 요청 본문의 데이터를 읽어드릴 때 쓰는데 거기에 제이슨 데이터를 자바 오브젝트로 샥 붙여준다. 자, 이 두 개가 사실 우리 REST API의 핵심적인 녀석이라고 보면 됩니다. 핵심. 자,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요거 뭐다? 리퀘스트 바디 제이슨 데이터를 자바 오브젝트로 매핑을 한다. 리스폰스 바디 뭐다? 요청 들어온 곳으로 응답한다. 또 자바 오브젝트를 제이슨으로 자동 변환한다. 아주 중요한 녀석들이 되겠어요. 자, REST API에서 여러분 원래 그 이제 제이슨 오브젝트를 파싱해서 저장을 하려면은 제이슨 데이터 바인딩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가 필요해요. 제이슨 데이터를 자바 오브젝트로 매핑한다. XML 데이터를 자바 오브젝트로 매핑하려면은 XML 이제 이런 비슷한 이름입니다. XML 데이터 바인딩이라는 라이브러리가 필요로 해요. 자, 얘네들은 당연히 여러분 이제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은 이 메이븐 레파지토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본래 얼마나 많이 사용이 되는지. 잭슨 데이터 바인딩인데 바로 이 녀석이거든요. 제이슨 데이터를 자바 오브젝트로 싹 바꿔주는 라이브러리. 사용량이 엄청나죠, 그쵸? 사용량이 36,000이에요. 여러분 봤던 것 중에 역대급으로 사용이 많지? 얘가 여러분 원래 이제 들어 있어야지 제이슨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데요. 스프링 부트에는 이게 이미 그냥 자동으로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익스터널 라이브러리를 한번 보면은 여기에 잭슨 데이터 코어 요런 애가 그냥 여러분 넣은 적 없지만 기본으로 들어 있을 거예요. 그쵸? 넣은 적 없죠? 스프링 부트는 이거를 위한 녀석이기 때문에 기본 그냥 내장이 되어 있어요. 제이슨 데이터 자바 오브젝트로 바꿔주는 거. 그래서 별다른 작업 하지 않고 바로 쓰시면 되고, 만약에 XML을 자바 오브젝트로 매핑 시켜서 쓸 거다 그러면 XML 데이터 바인딩도 갖다가 집어 넣어줘야 돼. 뭐 이름은 한번 이거인 것 같네요. 자카르타 XML 바인딩 API. 이거 넣어주면 XML 데이터도 자바 오브젝트로 받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물이 필요한데 스프링에는 기본으로 이제 내장이 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자, 이제 한번 우리 이걸 호출하기 위한 클라이언트를 하나 장만을 좀 해볼까? 여기서 쓰셔도 되기는 하는데 이걸 이제 전용으로 호출할 수 있는 다양한 이제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애들이 뭐 포스트맨 이런 애들이 있고요. 포스트맨 같은 걸로 이제 클라이언트 역할로 사용을 하는 거야. 또는 이제 저는 이제 부메랑을 좋아하는데 이 구글 확장 프로그램 중에서 자, 구글 확장 프로그램이라고 한번 쳐보세요. 자, 한번 들어가 봐. 웹스토어 확장 프로그램에 여기에서 저는 이제 레스트라고 한번 검색을 좀 해볼까요? 레스트라고 검색하면 레스트 클라이언트라는 녀석들이 나오죠. 클라이언트 역할을 이제 수행해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요청 보내는 곳. 레스트 컨트롤러 우리 개발을 할 때 클라이언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이제 다양한 방식들을 제공해 주는 녀석인데 저는 이 친구를 되게 좋아해요.
편하거든. 요거. 그래서 아무거나 뭐 마음에 드는 거 쓰셔도 되는데, 저희는 이 부메랑이라는 걸로 사용을 할 거야, 부메랑. 뭐, 얘 쓰고 싶으면 이거 하셔도 되고, 이거 하셔도 되고, 뭐 이거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거 뭐 괜찮거든요. 추천이라고 돼 있지? 추천. 자, 요거를 우리 크롬에다가 추가를 하나 하세요. 확장 프로그램 추가. 추가하시면은 여기 이제 오른쪽 상단에 확장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죠. 이걸로 그냥 바로 들어가셔서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 이걸로 들어가서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되는 것 같네요. 웰컴 투 부메랑 해가지고 들어오셨으면은 하나 뭐 프로젝트를 만들어 볼까요? 레스트 마이 레스트 뭐 클라이언트. 자, 이름을 뭐 이렇게 지었으면 아무렇게나 지으셔도 상관없습니다. UI가 좀 많이 변경이 됐네요. 하나 만드셨으면은 여기 이 버튼 하나 눌러봐요. New Request라는 거. 여기 왼쪽에 여러분 보이는 창이 요청 보내는 창이야. 주소 적고 다양한 HTTP 리퀘스트 방식도 데이터를 실어서 넘겨줄 수도 있고 뭐 헤더를 조작할 수도 있고 다양한 좀 값들을 이제 보낼 수 있는 요청 창이고요. 여기가 응답 창이에요. 정상적으로 성공을 하면은 결과가 여기에 나오게 될 거야. 자, 이거 한번 생각을 해봐. 요 클라이언트는 우리 스프링에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지? 그치? 근데 어떻게? 스프링으로 보내서 스프링이 다시 여기로 응답을 보내줄 거라고. 이렇게 모아할 수 있는 서버랑 서버 간에 통신을 가능하게 해주는 연결고리. 그게 REST 서버라는 겁니다. 자, 한번 활용해보자. 자, 요청 주소. 이것만 적으시는 게 아니라 풀 경로를 다 URL에다가 담아줘야 됩니다. 자, 겟방식이죠, 겟방식. 지금은 이제 겟방식이고 HTTP부터 자, 로컬 호스트 8181 포트번에 챕터 06의 베이직이라는 곳이었죠. 여기 챕터 06의 베이직. 자, 얘를 보면 데이터 뭐 보내야 된다, 데이터 뭐 가져가야 된다,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 그냥 샌드 해보면 돼요. 응답이 왔네, 그치?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야.